30대가 되면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냥 나이 하나 더 먹은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진짜 30대가 됐구나. 20대의 나는 불안하면서도 설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도 곧 뭔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조금만 더 발버둥치면 내가 꿈꾸던 모습에 가까워질 것 같고, 지금 속도가 느려도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죠. 하지만 30대가 되면 그 막연한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불안은 더 커지는데 설렘은 줄어들고 책임은 훨씬 무거워지죠. 마치 인생이 갑자기 나에게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퇴근길, 막 웃으며 지나가는 대학생들을 보면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과는 다른 내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묘하게 흔들리죠. 30대가 힘든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압박해서도 아니고 갑자기 세상이 무서워져서도 아닙니다. 30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현실에 나와 원했던 나가 정면으로 마주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처음으로 정확히 보게 되는 나이. 앞만 보고 달려오던 20대와 다르게 30대에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했던 길일까? 무언가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일까? 바로 이 질문들이 30대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다시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30대로 사는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숨 쉬듯 누군가의 기준을 확인하며 사는 사회에 익숙합니다. 어느 대학? 어느 회사? 연봉은? 결혼은?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비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후배는 집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하고, 동기는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온다며 기대에 차 있습니다. SNS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더 빨리, 더 화려하게, 더 안정적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제자리야. 나만 부족한 것 같아. 왜 난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늦은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 모두를 같은 트랙 위에 몰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 집값, 높은 기준의 직장 문화, 가족의 기대, 결혼과 출산 압박, SNS 비교 문화. 이 사이에서 지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많은 사람은 30대가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0대는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이자 가장 현실적인 기회다. 20대에는 용기가 있지만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40대에는 현실을 정확히 보지만 쉽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책임이 많아집니다. 그 사이, 현실을 볼 눈도 생기고 다시 시작할 힘도 남아있고 뭘 선택하면 안 되는지도 알게 되는 시기. 이 균형점은 오직 30대에만 존재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는 통장 잔고가 바닥이어도 지금은 경험하는 시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30대의 적자는 느낌이 다릅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미래의 내가 조금씩 침식되는 것 같은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30대의 재정의 핵심은 부자 되기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응급자금, 자동저축, 불필요한 지출 정리, 빚 관리. 이것들은 20대에는 고개만 끄덕이던 것들이지만 30대에는 실제로 시작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단 10만 원이라도 쌓이면 마음의 안정감이 함께 쌓입니다. 그런 작은 구조 변화가 30대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면 지나온 길은 생각보다 치열하고, 지금의 나는 그 과정들을 꽤나 잘 버텨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하죠. 그래서 30대는 더 불안합니다. 이제는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이 방향을 다시 그릴 시간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라는 묵직한 질문이니까요. 이 무거운 질문 속에서
30대는 비로소 진정한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흔들리고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자기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30대가 되면 일상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회사 복도조차 어느 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상사의 말투 하나, 숫자 하나, 매일 한 줄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생기죠. 퇴근길에 들고 있는 가방은 분명 똑같은 무게인데 마음은 자꾸만 더 무거워집니다. 일은 할 줄 아는데 즐겁지는 않고 버틸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상태. 마치 매일 루틴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만 조금씩 낡아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 많은 30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건 단순히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라 일종의 생존 방식이 됩니다. 신입일 땐 배움으로 버티지만 30대가 되면 배움이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하는 시기가 오죠. 게다가 경력으로는 아직 완전한 리더라고 할 수 없는데 책임은 분명히 늘어 있습니다. 신입의 실수는 배우는 중이니까로 넘어가지만 30대의 실수는 이제는 알 때도 됐잖아? 로 평가받습니다.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나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회사에서 내 미래가 보이긴 하는 걸까?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면 지금밖에 없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30대는 오히려 작은 실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퇴근 후 1시간, 주말 몇 시간, 혹은 점심시간 20분이라도 내가 진짜 궁금했던 분야를 들여다보는 것,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공부를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 새로운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보는 것,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작은 실험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다음 문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커리어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1년 뒤, 3년 뒤, 10년 뒤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20대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 참석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인연이 끊기는 사람들도 생기죠. 예전에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30대에는 서서히 깨닫습니다.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는 거라고. 진짜 내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는 게 수십 명의 지인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어도 다시 만나면 아무렇지 않은 사람, 잘못된 선택을 해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힘들 때 내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는 절대 숫자로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나의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사람, 언제나 결과만 묻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도 내가 흔들릴 때엔 모른 척하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관계도 억지로 유지하려 했지만 30대에는 조금씩 배웁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내 삶을 어떻게든 만든다는 사실을. 그래서 30대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밀도로 결정됩니다. 나를 잡아끄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30대가 되는 가장 확실한 성숙의 과정입니다. 30대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뭔가를 바꿔야 한다면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 말이 무서운 건 실제로 남들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그때가 오히려 가장 적절한 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30대는 처음으로 현실의 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20대의 나는 자신감은 넘쳤지만 현실을 몰랐고 40대의 나는 현실은 정확히 알지만 움직이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그 중간에 있는 30대는 현실을 바라볼 눈도 생기고 다시 시작할 체력도 남아있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도 갖춰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30대를 두 번째 20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20대의 20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한 뒤에 도전할 수 있는 첫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본 순간일 수도 있고, 주말 늦은 오후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문득 마음이 울렁이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면 이미 변화의 순간은 시작된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불안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직접 선택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30대가 가장 크게 마주하는 변화는 돈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20대에는 이달은 마이너스네? 하고 웃어 넘기던 일이 30대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적자는 현재의 돈 부족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30대의 돈은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월급이 많아도 쓰는 구조가 엉켜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월급이 적어도 시스템이 안정되면 마음부터 먼저 안정됩니다. 지출 패턴 정리.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인생 전체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장치예요. 한국에서는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가족에게 사건이 생기면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30대의 재정은 생존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일은 나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가 곧 나의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직함이 늦어질수록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30대에 정말 중요한 건 일이 나를 얼마나 소모시키는가가 아니라 일이 나를 얼마나 확장시키는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매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직장은 결국 10년 뒤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반대로 조금 느리더라도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이 있는 일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30대의 일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부업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른 회사 사람을 만나며 생태계를 넓혀가죠. 누군가는 책을 쓰고, 누군가는 유튜브를 하고, 누군가는 온라인 강의를 공부합니다. 이 모든 작은 시도는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몇 년 뒤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관계도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30대가 되면 내가 지켜야 할 사람과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억지로 연락을 유지하던 인연은 멀어지고, 일상 속 작은 말투 하나에 상처받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반대로 나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 대화할 때 숨이 가벼워지는 사람,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다면 그 사람만으로도 삶은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관계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삶의 깊이는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30대가 되면 관계의 기준은 많음이 아니라 안전함입니다. 몸과 마음은 더 솔직해집니다. 20대 때처럼 무리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며칠 동안 피로가 쌓이고, 잠을 못 자면 감정이 휘청하고, 작은 문제에도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그건 내 몸과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책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대에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 잠깐 걸으며 숨 쉬는 시간, 하루 20분이라도 내 감정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쌓여야 다음 날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한국의 30대는 쉬어도 죄책감, 버텨도 불안 사이에서 삽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30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비교의 시대에 살다 보면 이 질문을 잊기 쉽습니다. SNS는 남들의 속도를 보여주고, 주변 사람의 결혼, 승진, 집 장만 소식은 나를 흔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일, 지키고 싶은 관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가치. 이 기준이 잡히면 외부의 속도는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나를 구하는 것도 거창한 방식이 아닙니다. 일찍 자는 것, 불편한 관계와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선택들이 10년 뒤의 나를 지탱해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40대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은 네 마음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3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흔들리는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살고 싶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의 불안과 혼란은 변화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지금처럼만 아주 조금씩만 나를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